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30일 MLB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로 보신 형님들은 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튜브도 지금 멤버십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뭐 전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집중 연구해서 이제 데이터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가입들 많이들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뭐 양식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뭐 전체 승패 라인이라든지 언오버 라인 가능성 참고 지수들 이슈들 적어드리고 있고요. 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탑4 경기는 가장 이제 지표가 괜찮은 경기들 위주로 이렇게 또 분석 멘트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많이들 가입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내일 경기 바로 분석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시내티랑 세인트루이스 경기 먼저 봐주면서 들어갈게요. 자, 일단 이 매치업은 이제 신시내티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신시내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 리텔과 리버러트로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사실 리텔이 조금 더 나은 선발이 아닌가 라고 보시는 시선이 많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번 시즌 세인트루이스는 항상 선발 싸움에 있어서 조금 두들겨 맞고 들어간다? 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시즌 선발 방어율이 4.75, 리그 전체 25위 팀입니다. 내일 선발로 나오는 리버러트로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24번의 경기에서 126.1이닝 동안 1.28의 WHP와 4.27의 ERA, 안정감이 조금 떨어지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최근의 경기력도 솔직히 냉정하게 많이 아쉽습니다. 8월달 이 리버러토로가 5번의 등판에서 21.2이닝 동안 13자책, 5.4의 ERA, 구속이 빠르기는 한데 이 직선 구종에 대한 의존도도 높고요. 그리고 최근에 밋밋하게 들어가는 이런 무빙볼이 정타에 대한 장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신시내티도 사실 직선 구종에 대한 대부분의 대응 능력은 나쁘지는 않고요. 게다가 이제 내일 경기장이 돼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라는 이런 타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친절한 구장이라는 점 자체도 리버러트로에 대한 기대값 자체를 많이 떨궈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리버러트로에 대한 기대값 자체를 최대한 좀 낮게 설정을 가져가고 싶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신시내티의 선발은 잭 리텔이 등판을 하는데 사실 리텔은 이제 브레이킹볼에 대한 밸류가 되게 높죠. 브레이킹볼에 대한 밸류가 되게 높은 자원이고 이번 시즌 26번의 경기에서 154이닝 동안 1.14의 WHP와 3.62의 ERA. 아쉬운 점은 뜬검포에 대한 비율이 조금 높기는 해요. 154이닝 동안 피홈런이 28개. 근데 이제 WHP가 그게 높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대량 실점까지 가져가는 경우는 크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세인트루이스가 이 리텔을 공략해줄 만한 확실한 펀치력 자체도 좀 떨어지는 팀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리텔에 대한 기대값은 그래도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 정도는 찍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양팀 다 그렇게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다만 신시내티가 가져가는 이점들 뭐 선발부터 뭐 상성 아니면 이제 홈에서 가져가는 이점까지 감안해 봤을 때 신시내티가 조금 더 유리하게 풀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봐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멘트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신시내티 승리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볼게요. 자, 워싱턴이랑 템파베이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이제 가장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이
워싱턴이 최근에 경기력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최근에 몇 연패죠, 워싱턴이? 지금 5연패까지 좀 장줄 구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동일 기간 평균 득점이 2.8득점에 실점이 7실점씩을 가져가면서 동일 기간 마진이 마이너스 4.2가 찍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비벼보지도 못하고 압도적으로 지는 경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공격도 잘 안 되고 있고 뭐 이제 수비도 잘 안 되고 있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조금 아쉽죠. 자, 여기서 내일 예상 선발은 마이클 파커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번 시즌 26번의 경기에서 134.2이닝 동안 1.49의 WHP와 6.01의 ERA. 지난 시즌 대비했을 때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번 시즌. 사실 이 마이클 파커는 어떤 유형이냐면은 151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스플릿, 그 다음에 슬라이더, 커브까지 던져주면서 파워피처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구위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이 삼진 비율이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구위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런 정타에 대한, 장타에 대한, 볼실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고 있다. 6점대의 ERA가 찍히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템파베이 같은 경우에도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5.8득점씩을 가져가는 구간에다가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2할 8푼 6리까지 동일기간 홈런이 또 10방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 뻔지력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파코에 대한 반등 가능성을 봐줄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봤을 때 쉽지 않아 보이죠. 기대값 자체를 조금 낮게 설정해 가져가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템파베이의 선발은 아드리안 하우저가 등판을 하는데 153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싱커, 슬라이더, 커브, 뭐 체인지업 이렇게 던져줘요. 자, 이번 시즌 이제 직선 구종에 대해서 뭐 구속이라든지 구위가 지난 시즌 대비했을 때 많이 올라왔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제 익스텐션에서의 강점이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번 시즌 성적이 나쁘지 않거든요. 지난 시즌 대비했을 때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사실 워싱턴도 최근에 이제 뭐 우드라든지 뭐 가르시아라든지 이제 중심 타선에서 타점을 생선해 줘야 되는 선수들이 사실 최근에 경기력이 많이 안 좋거든요. 실제로 득점에 대한 지원도 잘 안 되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워싱턴이 폭발력을 보여주기 조금 힘든 경기라고 한다면 저는 무난하게 템파베이 상대로 끌려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거는 템파베이에 대한 승리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랑 애틀란타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 팀이 1차전 가져가는 동안에 필라델피아의 완전 대승이 나왔어요. 오늘 1차전 필라델피아가 19대 4로 15점 차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양 팀의 2차전까지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자, 내일 필라델피아의 2차전 선발은 레인저 수아레즈. 이번 시즌 20번의 경기에서 126이닝 동안 1.11의 WHP와 3.07의 ERA. 이번 시즌 나쁘지 않은데 148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싱커, 커터, 커브, 뭐 체인지업까지 레파토리 다양하고 볼끝도 괜찮고 고른 투구 비율. 최근에는 구위도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경기력이 정말 좋습니다, 최근에. 애틀란타도 이번 시즌 가장 좀 타이밍이 아쉬운 구종이 뭐죠? 밸류가 높은 직선 구종에 대해서
사실 타이밍이 조금 아쉬운 팀이고, 이 수알레즈가 던져주는 뭐 페스볼이라든지 아니면 뭐 체인지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애틀란타의 타이밍을 충분히 뺏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아레즈가 그래도 6이닝 이상 뭐 20점 이하 정도로는 끌어낼 수 있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려 보도록 하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선 애틀란타의 선발은 브라이스 엘더입니다. 148kg짜리 이제 싱커에다가 그 다음에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3피치로 가져가는 유형인데 이번 시즌 되게 안 좋아요. 전체적인 스토프가 많이 무너졌고요. 뭐 페이스볼에 대한 구위도 변화구에 대한 밸류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이번 시즌 22경기에서 117.2이닝 동안 피안타 134개, 피홈런 20개, 볼넷 45개. 전체적으로 이제 ERA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WHP도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존 안으로 들어가는 대부분의 공들이 지금 커트가 되든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잘 맞은 타구들에 대한 비율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지금. 이거 필라도 오늘 사실 뭐 안타 20개에다가 홈런 7방 총 19득점을 뽑아내고 온 직후의 경기이기 때문에 엘더급의 선수를 만나서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필라델피아가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최근 양팀 다 불펜은 좀 부진하는 구간,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선발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경기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의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승리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콜로라도랑 컵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로, 컵스.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컵스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선호도가 높을 것 같고 사실 콜로라도 입장에서는 저번 마르케지가 등판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컵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마르케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기록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닝 대비했을 때 장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153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싱커, 뭐 너클 커브, 슬라이더 이렇게 투구를 가져가는데 뭐 구위라든지 볼 끝이 되게 밋밋해요, 이번 시즌. 그래서 이 친구도 존 안으로 공이 들어갔을 때 대부분 커트가 되든지 아니면 잘 맞은 타구들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다. 결국에 이닝 리터로서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점률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마르케즈에 대한 기대값 자체를 조금 낮게 설정해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컵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마르케즈를 만난다라고 한다면 컵스가 가져가는 타선에서의 강점이 뭐다? 이제 높은 발사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펀치력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팀이라는 점이라든지 게다가 내일 경기장은 쿠어스페이드라는 타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구장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 이거 마르케즈로 못 버틸 것 같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컵스의 선발은 케이드 호튼이 등판을 하는데 153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스위퍼, 그 다음에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주면서 구속 빠르고 안정감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9위까지 같이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8월달 지금 5번의 등판에서 25이닝 동안 이 자책 0.72의 ERA 흐름이 너무 좋아요, 최근에. 그래서 지금 콜로가 원정 6연전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상황이기는 한데
사실 이렇게 호튼같이 최근에 흐름이 좋은 선수를 만나서 최근 저점에서의 콜로 빠다가 보여줄 수 있는 기대값 자체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래서 요거는 뭐 종합해 보면은 결국에 선발에서의 이점이라든지 타선에서의 흐름 아니면 내 경기장이 될 코스피드에서의 특성을 좀 살려줄 수 있는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컵스가 좀 유리한 경기로 풀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컵스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11.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애슬레틱스랑 텍사스 경기 볼게요. 자, 일단 이 매치업은 최근 애슬레틱스도 그렇고 텍사스도 그렇고 경기력이 나쁘지 않거든요. 애슬레틱스가 최근 5경기에서 4승을, 텍사스도 최근 5게임에서 이제 4승을 챙겨가는 구간인데, 특히나 양팀 다 최근에 이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정말 잘 돼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텍사스는 시즌 평균 득점 대비했을 때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애슬레틱스의 선발은 이제 스플링스 145kg짜리 패스트볼에다가 체인지업,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더, 이렇게 3피치 유형인데, 뭐, 구위라든지, 볼 끝으로 원래 승부를 가져가는 유형이거든요. 다만, 이번 시즌 조금 아쉬운 게, 실투에 대한 비율이 조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닝 대비했을 때, 피홈런도 조금 많고요. 게다가 내일 경기장이 어디다? 스토이스 파크라는 대표적인 또 타자 구장이다 보니까, 사실 스프링스에 대한 기대값 자체를 높게 잡아주기가 좀 애매해집니다. 게다가 지금 텍사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득점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도 잘 돼주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이라든지, 게다가 최근 5경기 텍사스의 팀 타율이 얼마다? 3할 1푼 4리. 홈런이 또 12방이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스프링스가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내일.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텍사스의 선발은 잭 라이터가 등판을 하는데, 라이터는 이제 157kg짜리 굉장히 빠른 페이스볼을 던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싱커라든지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까지. 이번 시즌 싱커에 대한 밸류가 되게 좋습니다. 새롭게 추가했는데 이 싱커에 대한 밸류가 되게 높거든요. 다만 이 애슬레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무빙볼에 대해서 타이밍이 나쁘지가 않았었고, 최근에 뭐 루커라든지 뭐 소더스트롬이라든지 이런 타점을 생성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흐름이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점에서의 집중력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게임 초반부터 화력전이 베이스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양팀 선발들에 대한 기대값이라든지 아니면 내 경기장이 될 스타이스파크의 특성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솔직히 이거 승패는 좀 어렵다고 봐요. 누가 이길지는 잘 모르겠고, 다만 10.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자, 다저스랑 애리조나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저스 애리조나.
자, 일단 홈팀 다저스가 최근에 경기력이 괜찮죠? 최근에 이제 4연승까지 장주 구간에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내일 애리조나의 선발이 잭 갈렌이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 사실 좀 경기력이 아쉬워요. 5점대 방어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페스티벌에 대한 구위도 많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닝샷으로 던져주고 있는 너클 커브에 대한 밸류가 떨어지다 보니까 확실한 위닝샷도 조금 애매해지는 시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 잭 갈렌은 커리어 내내 원종에서의 경기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실 이 다저스는 커브 같은 구종에 대해서 타이밍이 나쁘지 않은 팀이라는 점까지도 갈렌에 대한 기대값 자체를 많이 떨궈줄 수가 있다고 봐요. 자, 다만 이게 조금 애매해지는 게 뭐냐면은 이 블레이크 스넬에 대한 기대값을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할지. 일단 이번 시즌 6번의 경기에서 32이닝 동안 1.38의 WHP와 1.97의 ERA, 1점대 ERA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내일도 잘 던지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사실 이 1.97이 좀 운이 좋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뭐 수비에 도움도 많이 받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서도 생각보다 지금 많은 주자를 출루시키고 있거든요.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이 페이스볼에 대한 뭐 구위 자체가, 볼끝 자체가 저는 많이 죽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자완투수 만났을 때 잘 쳤거든요. 자완투수 상대 팀 OPS가 0.716, 리그 전체 11위로 나쁘지 않았었고, 일단은 이 볼질을 만약에 스넬이 가져간다고 한다면 그걸 지켜봐 줄 수 있는 선구 능력도 확실하게 있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다저스가 일방적으로 갈렌과 애리조나의 불펜을 털어주는 느낌보다는 애리조나가 조금 따라갈 수 있는 느낌의 경기로 봐주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건 사실 스넬에 대한 기대값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이 스넬을 너무 높게 평가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경기 샘프랑 이제 볼티모어 경기 볼게요. 자, 오늘 이제 샘프 경기 보신 형님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샘프가 5연승 구간에 들어왔는데 오늘 누구의 끝내기가 나왔다? 9회 말에 1사 1, 2루에서 이중호의 끝내기로 5연승 구간을 들어왔습니다. 샘프가 최근에 경기력이 되게 좋아요.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득점이 6.4득점에 실점이 2.4실점씩을 가져가면서 공격도 잘 되고 수비도 잘 되고 뭐 선발부터 불펜, 뭐 야수들의 타격, 필딩 전체적인 밸런스가 되게 좋거든요. 최근 5경기 불펜 구간에서 실점도 없었습니다. 자책점이 없었어요. 자, 이제 여기서 내일 샘프의 선발은 로비 레이가 등판을 하는데, 이번 시즌 27번의 경기에서 159.2이닝 동안 1.14의 WHP와 2.93의 ERA, 잘 던지죠. 커렉시11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150km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슬라이더, 너클 커브, 뭐 체인지업까지 던져주는데 상대방의 이 타이밍을 정말 잘 뺏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쁘지 않은 구위까지. 볼티도 최근에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일단은 득점에 대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면에는 사실 뭐라고 해야 되죠? 좀 급한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SSC7124님 추천 감사합니다. 공을 많이 안 봐주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레이에 약간 빠져나가는 공들에 대해서 대응이 되겠느냐, 요런 약간 의문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를 봤을 때.
자, 반면에 지금 볼티모어의 선발은 딘 크레머가 등판하죠. 이번 시즌 뭐 나쁘지는 않아요. 가장 좋은 거는 이 스플릿에 대한 밸류가 되게 높습니다. 최근에는 페이스볼에 대한 구위도 올라오다 보니까 경기력이 괜찮아요. 페이스볼로 빠르게 카운트 잡고 스플리터로 마무리해주는 이런 피칭이 가능한 구간인데, 다만 이 딘 크레머라는 선수 자체도 원정에서 조금 커맨드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커리어 내내 그랬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샘프는 이 스플릿에 대한 대응 능력이 괜찮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로비 레이는 완벽투까지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고, 이 딘 크레머는 아마 내일 경기 쉽지 않은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왜냐면 레이가 워낙에 스플릿이라는 구종에 대해서도 나쁘지 않았었고, 게다가 최근에 득점까지 완벽하게 잘 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샘프가 5연승 장줄이 끊어질 만한 지표를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승리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준비해온 총 7가지 경기 한번 또 열심히 살펴본 것 같고, 유튜브로 보신 형님들은 나가시기 전에 저의 방송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더라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멤버십이 오픈되어 있는데, 일단은 뭐 전체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이제 탑4 경기들 항상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많이들 가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쿠키 854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다들 감사합니다.